와, 울트라는 진짜 큰데? 너무 큰데? 하이 가이스, 코너고입니다. 이번엔 큰 사이즈 대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똑같이 11인치 화면을 갖고 있는 두 제품을 비교해봤는데 이번엔 갤럭시 탭 S8 플러스가 12.4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12.9인치,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생긴 갤럭시 탭 S8 울트라 14.6인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대화면 태블릿 구입을 할 때 사이즈와 화면비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지 오늘 만져본 후기 공유할게요. 아니 14.6인치라뇨. 아이패드 프로도 너무 무겁고 휴대하기 힘들다고 싫어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많은데 14.6인치라니 처음에 딱 받자마자 든 생각이 의외로 큰 크기에 놀랐다라기보다는 태블릿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 어떤 의아함 같은? 첫인상이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이 어마무시한 크기에서 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S8 울트라는 랩탑 중에서도 시원한 대화면 랩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치고는 두께가 너무 슬림해요. 이 슬림한 두께에 배터리, 보드 기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두께입니다. 갤럭시 탭 S8 전체 시리즈에서도 가장 얇은 5.5mm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손에 딱 들었을 때도 이거는 그냥 정말 휴대용 모니터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와중에 베젤도 갤럭시 탭 라인업 중에 가장 얇고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얇아요. 화면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 더한데 진짜 작동하는 태블릿이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 모급 같은 느낌입니다. 좋게 말해서 현 세대 태블릿 중에 가장 압도적인 사이즈와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포함해서 세 가지 모델 비교하면서 대화면 태블릿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구입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자인에 대한 비교는 제가 그 작은 사이즈 비교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으니까 그 영상, 이전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8 플러스와 울트라는 전작들과 동일하게 16대 10의 화면비를 갖고 있어요. 요새 윈도우 랩탑에서 가장 익숙한 화면비라서 태블릿이라고 뭔가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덱스 모드 실행을 하면 실제로 랩탑처럼 정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울트라의 경우 베젤을 얇게 하려다 보니까 가로로 봤을 때 상단에 아주 작게 듀얼 카메라 부분에 노치가 있는데 일단 크기가 작아서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최상단의 노티바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방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영상이 16대 9로 영화의 경우는 오히려 가로비가 더 길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서는 전부 렛터박스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이 노치 때문에 불편할 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반면 아이패드 프로는 좀 특이한 10대 7 화면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아이패드의 경우 영화 볼 때 좀 지나치게 렛터박스가 커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울트라랑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플러스 모델하고 비교해도 영상 시청하는 환경에서는 컨텐츠 영역이 아이패드 프로 12.9가 가장 작아요. 하지만 이게 영상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삼성닷컴 같이 디스플레이 반응형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패드의 경우 아래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게 큰 장점인데 갤럭시 탭의 경우는 크게 하나의 블럭 정도만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아래 위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생각하면 아이패드 프로 손을 여기서는 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이 화면비가 컨텐츠 감상을 할 때는 갤럭시 탭, 생산성은 결국 아이패드? 라는 결론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갤럭시 탭 S8 플러스는 몰라도 울트라는 이렇게만 쓰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넓은 가로폭을 웹페이지 덩그러니 하나 보는데 사용한다고요? 그건 안 돼요. 저조차도 아이패드를 쓰면서 웹페이지 하나만 크게 달랑 열어두고 하나만 작업을 하면서 하나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한쪽에 노션이나 메모 앱이라도 열어두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볼 거 보고 참조할 거 참조하고 또 옮길 거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울트라에서 한다? 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편해집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경우 오히려 이렇게 화면 절반으로 나눠서 웹페이지를 열어두니까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워낙 화면이 크니까. 16:9에서 각각 사용하는 영역이 8:9씩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웹페이지를 보고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넓은 14.6인치 화면이 이렇게 반반 나뉘어서 양쪽 화면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커 보였던 게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삼성닷컴 반응형 웹페이지로 얘기를 해보면 절반 화면 분할을 해서는 이제 완전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아이패드는 넘어가 버려요. 사이즈를 그래서 4:3 영역으로 할당을 해줘야 전체 화면에서 보던 페이지 레이아웃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른 앱 영역이 너무 작아져서 울트라 대비 분할된 화면을 각각 좀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하기에는 어렵게 되어버리죠. 이게 갤럭시 탭 S8 플러스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요.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나가 의미 있게 사용되기에는 절대적인 사이즈가 작아요. 봐야 되는 글씨도 너무 작아서 편하게 작업하기도 좀 힘들고요. 하지만 이게 울트라 사이즈 정도 되니까 두 개의 태블릿을 붙여 놓은 듯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S8 울트라 사용하기 전에는 태블릿이 무슨 14.6인치나 되는 거야. 영상 좀 크고 시원하게 보자고 이걸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저처럼 화면 분할해서 양쪽 내용을 보면서 타이핑도 하고 또 정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또 다른 옵션이 하나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물론 휴대성은 여기서는 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2인치 이상 되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솔직히 뭐 할 때 편하고 뭐 할 때는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편해요. 세로로 놔도 좋고 가로로 써도 좋고. 하지만 또 여기서 울트라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까 웹페이지 반반 놓고 쓰는 거 보여드렸죠. 한쪽에 노트 앱을 열어두고 쓰는 것마저도 편합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절반만 써도 펜으로 필기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울트라가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써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14.6인치라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 어떻게든 좀 극복이 되는 분이라면 기존의 태블릿 쓰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날 거예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정말 좋긴 좋은데 몇 가지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본체가 이렇게나 크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는 제가 언급을 이미 했었죠. 근데 이게 사용을 하면서도 커서 좋지만 커도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와 스탠드 역할을 하는 이런 액세서리는 거의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함께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킥 스탠드 방식의 액세서리에서 오는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앞뒤로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와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매직 키보드는 책상 위 필요한 공간이 딱 아이패드만큼의 면적만 있으면 되고 그 위에 아이패드가 떠있는 형태라서 공간 효율성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탭 울트라의 경우는 태블릿 면적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뒷면에 킥 스탠드만큼의 자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오는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이게 자체적으로 고정이 되는 매직 키보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갤럭시 탭의 경우는 바닥면이 없으면 고정 자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평평한 바닥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묘하게 아이패드 프로 12.9 셀룰러 256기가와 갤럭시 탭 S8 울트라 5G 모델 가격이 171만 원으로 동일해요. 와, 근데 진짜 비싼 가격이긴 하죠. 이 가격이면 사실 괜찮은 경량화 랩탑을 살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하고 매직 키보드도 더해야 되니까 65만 원 정도가 더 들게 되고, 액세서리를 생각하면 갤럭시 탭 울트라 쪽이 상당히 저렴해지는 이상한 매직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가격 비교가 힘든 게, 애플의 경우는 아직 다 활용은 못하지만 M1 프로세서의 넘사벽 성능과 또 최적화된 앱스토어의 프로급 앱들이 압도적인 장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적인 가격 비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12인치 이상급에서는 확실히 커진 만큼 불편하고 또 반대로 커진 만큼 장점도 확실한 태블릿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갤럭시 탭 S8 플러스가 오히려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저는 울트라나 아이패드 프로 12.9 이 둘 중에서 고를 것 같은데, 객관적인 제 기준에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전문가급의 앱 지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아이패드 프로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딱 올해만 한정해서 갤럭시 탭 S8 울트라를 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단 이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여기서 절반을 나누더라도 이 각각의 크기가 넘치는 크기가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써보고 싶어요. 물론 현재 제가 아이패드에서 사용을 하는 그 앱들의 대안을 찾는 게 또 다른 고민이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잠깐 작업할 때도 느꼈던 그 어떤 시원함, 넉넉함, 편함 이런 게 정말 엄청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오늘 제가 빠르게 만져보고 또 이렇게 사이즈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또 추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스!